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어떤 사례 발표나 이런 구체적인 좋은 사례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러기에 앞서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쌓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DCOS를 사용하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기본 기능이지만 이것들이 있기에 DCOS를 사람들이 쓰는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능 기본 기능이지만 핵심 기능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혹은 로드 밸런싱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요런 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좀 나와야겠네요. 네. 예, 우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비스가 뭔지, 서비스를 어떻게 디플로잉 하는지, 그리고 디플로잉된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는지, DCOS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거를 헬스 체킹을 하는지, 혹은 모니터링이나 로깅, 디버깅 툴 관련해서는 어떻게 플랫폼 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기타, 기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보통 알고 계시겠지만 컨테이너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툴이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도커라고 좀 뭉뚱그려서 알고 계신데 도커도 하나의 컨테이너 규격의 구현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커를 많이 쓰시다 보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예를 들면 레디스 클러스터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상에서 막 구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DCOS에서 제공하는 UCR 규격의 컨테이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풀려 있죠. 대신 조금 쓰기는 약간 러닝 커브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 예를 들면 DCOS에서 아까 제공했던 쿠버네티스를 한 방에 설치되는 이런 기능들은 다 이런 UCR 컨테이너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요. 도커 엔진에 어떤 디펜던시가 돼 있는 것들이 다 제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성능도 좋고 조금 더 빠르게 디플로잉이나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훨씬 더 증가되죠. 다만 이제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잘 썼을 때란 조건이 좀 붙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 장표는 이제 저희 DCOS 문서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장표입니다. 그 도커가 지원하는 것과 UCR 규격의 컨테이너가 지원하는 yes, no 컬럼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나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 포인터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도커 쪽에 노가 좀 많고 UCR 쪽엔 yes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UCR이 뭔가 더 잘 됩니다. 뭔가 더 잘 되고 안 되던 것들이 좀 돼요. 안 되던 것들이 좀 돼요. 그래서 도커 쓰다가 막히는 부분들을 UCR을 사용해서 많이 뚫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ERP 솔루션을 이렇게 DCOS의 컨테이너에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도커로는 좀 힘들죠. 네. 이 장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CR을 많이 쓰질 않아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도커로 대부분 다 해요. 왜 그러냐면 도커가 쉽고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산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도커로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도커로 다 커버가 되고 단순 웹서버랄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랄지 이런 것들은 도커로 다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가 그냥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를 들면 DCOS에서는 이걸 카탈로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도커로는 하기 힘든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 어떤 카산드라 클러스터링을 구축한다든지 카프카 클러스터라던가 혹은 스파 클러스터 혹은 엘라스틱 서치의 ELK 스택 같은 ELK 클러스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커로 그냥 하기는 조금은 힘들고 뭔가 안정성 막상 구현해 놓고 나서도
잘 돌리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DCOS 쪽에서는 요것들을 UCR 컨테이너 형태로 잘 돌아가게끔 해서 카탈로그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DCOS를 사용을 하면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엘라스틱 ELK 클러스터를 내가 직접 설치를 안 해도 돼요. 뭐 도커 기반으로 막 설정해보고 막 뭐 저희 전문 용어는 삽질한다고 하죠. 예.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설치까지는 잘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용하는 건 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죠. 단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뭔가 목표로 되는 그런 러닝 타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기 숫자 이 글씨 중에 쿠버네티스도 그 중에 포함이 돼 있죠. 쿠버네티스. 아까 이제 미스터 윌리엄이 얘기했듯이 쿠버네티스는 사용하는 게 이슈가 아니라 설치가 이슈거든요. 예, 베어메탈이나 혹은 클라우드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막힙니다. 운영 체제도 많이 타고 어떤 커널 이슈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DCOS 메소스피어 DCOS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인스톨 한 방에 해결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DCOS 쪽에서 서비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을 뭔가를 해야 돼요. 클러스터가 예를 들면 저희가 클러스터가 한 뭐 30개 정도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내가 배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클러스터는 모두 같은 렉에 있지 않고 혹은 건물이 다른 곳에 클러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건물 아니지만 렉이 다른 곳에 여러 개의 렉의 클러스터가 분산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같은 렉에 한 서비스가 집중돼서 분포돼 있으면 그 렉의 전원이 나가면 서비스가 정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여러 개의 렉이 있으면 여러 개의 렉에 분산시켜서 뭔가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컬 디스크를 써야지만 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풀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배포를 하더라도 꼭 그 머신에 가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두가 다 엄청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로컬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ELK 스택 같은 경우에도 로컬 디스크로 운영을 하죠. 보통 이제 서버 몇 대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요 기능들을 이렇게 쓴 건데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용어예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뭐냐면 배치성 어떤 펑션이라고 할까요? 간단한 작업들에 대한 펑션인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은 저기 클러스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COS 클러스터를 A 클러스터, B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 어플리케이션은 A 클러스터에만 배포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배포할 때 물론 DCOS는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지만 배포할 때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코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쪽으로 뭔가 배포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펑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는 특정 클러스터에만 혹은 클러스터 여러 개 혹은 like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호스트 네임 like 이렇게 쓰면 특정 뭐 특정 IP 대역의 호스트에만 배포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 unlike는 반대겠죠. 그리고 maxper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렉을 말씀드렸는데 렉이 3개가 있다면 렉 단위로 맥스 2개씩만 뭐 이런 배포 전략을 저희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는 어떤 엔지니어분은 2019년은 오퍼레이터의 시대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핫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설정의 예를 잠깐 보시면 뭐 이런 설정들이 가능해요. 저기 보면 뭐 제약사항을 거는 오퍼레이터들인데요. 뭐 컨스트레인트인데 예를 들면 뭐 호스트 네임이랄지
요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나요? 이게 호스트 네임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저 클러스터에 호스트인 한 대에만 저걸 배포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근데 어떤 호스트에 배포할지는 네가 알아서 해줘. 그 위에 거는 호스트 네임 클러스터 a specific 뭐 이렇게 호스트명이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저 클러스터에 호스트 네임 저거인 거에만 배포해줘. 이런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도 가보시면 저기 아래쪽에 있는데 렉 아이디가 like 렉 1에서 3까지잖아요. 저건 정규식 표현인데 렉 아이디가 렉 다시 1에서 3까지 저 안에만 배포를 해줘. 뭐 이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맥스퍼 같은 경우에도 렉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렉당 2개씩만 배포를 해줘. 이런 설정이 가능하고 어떤 호스트네임 유니크 호스트네임이 지정하면 그 호스트에만 배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 호스트네임을 레디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겠다고 보통 계획을 짜면 레디스 1, 2, 3라는 호스트네임 혹은 뭐 1, 2, 3, 4, 5, 6 6대의 클러스터를 보통 구축하고 뭐 마스터 슬레이브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배포할 때 배포 전략을 레디스는 재배포를 하더라도 항상 그 호스트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배포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뭐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도 되고 IS도 되고 뭔가 이제 배포함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게 왜 좋아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 전략이 있고 서비스 배포를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의 장점이 로드 밸런싱을 알아서 해줍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느냐면 다른 거는 보통 이제 레이어 4라고 하죠. L4라고 하는데 L4 같은 기능을 이 플랫폼 안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AWS를 사용하면은 뭐 최상단에 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뭐 ELB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COS를 사용한다면 DCOS 안에 있는 어떤 뭐 퍼블릭 노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DCOS 안쪽에 DCOS 클러스터 내에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리버스 프록시 기반의 로드 밸런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노드 간에 퍼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문자로 표현하면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를 저런 식으로 IP 포트로 지정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키퍼 기반의, 혹은 DNS 기반의, 혹은 VIP 기반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레디스 클러스터는요 DNS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로는 그냥 클러스터가 안 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IP 포트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저런 어드레스 기반의 내부적으로 통신이 가능해서 클러스터를 되게 해주는 저런 기능을 사용해야만 클러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까지는 이제 VIP나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제 DCOS를 쓰면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마라톤 LB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거는 이제 HA 프록시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HA 프록시 겉에다가 마라톤 쪽 API를 사용할 수 있게끔 랩핑해서 메소스피어 마라톤 쪽에서 제공하는 요런 로드 밸런서인데요. 그냥
L7 레이어 기능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웹소켓으로 메신저 서비스를 한다 그럴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TCP까지 리버스 프록시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로드 밸런서를 제공을 하고요. 뭐 그냥 어떻게 할까?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SSL 인증서를 먹여서 HTTPS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달지, 혹은 뭐 어떤 뭐 URL 기반으로 뭐 로케이션을 별도로 설정한달지, 혹은 뭐 어떤 ACL을 먹여서 뭐 헤더 값에 인증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뭐 스티키 세션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어떤 커넥션을 한쪽으로만 몰아주는 요렇게 한달지, 뭐 예를 들면 썸네일 서버 같은 경우에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썸네일 서버들은 보통 캐싱을 하잖아요. 캐싱을 하는데 그 캐싱을 분산돼 있는 썸네일 서버들에서 전부 다 캐싱을 하면 썸네일 서버 한 대당 캐싱 용량이 너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헤더에다가 그 썸네일의 키를 집어넣어서 얘가 HTTP 프록시가 로드 밸런싱을 하게끔, 해시 아이디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끔 하면 같은 썸네일은 항상 그 캐시 서버로, 그 썸네일 서버로 가게끔 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런 게 되고, 뭐 당연하게 버처호스트 기반의 뭐게 되고, 한 가지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80 포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HA 프록시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발 좀 80 포트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요청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 80 포트 대신에 버처호스트 전략을 이용해서 80 포트로 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쓰게 하는 게 HA 프록시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라톤 엔진엑스 같은 웹 서버를 사용하면 그런 게 제약이 풀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그 제약만 살짝 걸려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의 전략적인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왼쪽부터 그냥 이건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왼쪽에는 일반적인 형태, 오른쪽에는 예를 들면 AWS에서 사용하면 저렇게 가능하고, 마라톤 LB 쪽 API를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토 스케일링 컨테이너를 따로 하나 띄워서 얘가 이제 마라톤 LB API를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가능하죠. 잠깐 여기까지. 마라톤 LB가 퍼블릭에서 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인터널에서도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마라톤 LB는 얘가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물론 경량이고 가볍긴 한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예를 들면 퍼블릭 노드로 별도로 몇 대만 지정해서 외부 익스터널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도 사용하지만, 인터널 안쪽에 일반적인 슬레이브 노드 안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서비스들 굉장히 한 40개 컨테이너, 같은 기능을 하는 40개 컨테이너가 주르륵 떠 있는데, 얘를 이제 인터널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특정 컨테이너들한테 가중치를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ACL을 적용해서 같은 기능의 컨테이너지만 뭐 좀 트래픽을 좀 분산을 시키고 싶다거나, 이런 용도로 내부적으로도 인터널로 마라톤 LB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쓰면 전체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에 사용하실 때는 뭐 렉당 하나씩 사용하시던가, 어떤 특정 존당 하나씩 좀 사용하시던가,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퍼블릭을 너무 많이 두면 또 이제 자원 낭비가 되니까 서비스에 따라서 적정히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과 예를 들면 로깅이나 디버깅,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나 혹은 API들 혹은 가능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DCOS 상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여기다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적었는데요. 저 주소에 문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계속 끝까지 좀 천천히 가보실래요? 네. 뭔가 굉장히 많고
운영자 입장에서 혹은 이제 IT 인프라 쪽 엔지니어 입장에서 뭔가 수집하고 싶고 뭔가 확인하고 싶고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나 어떤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베어메탈에 쫙 뿌릴 때는 별도의 어떤 로그 솔루션을 설치를 한다던가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별도로 수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메소스피어 DCOS 안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한다던가 혹은 뭐 그냥 기본적인 뭐 CPU나 디스크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뭐 체크를 한다던가 어떤 심지어는 지킨 로그처럼 어떤 로그를 수집해서 지킨 로그처럼 보여주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로그가 이미 막 굉장히 많은 팩터가 있어서 요거를 뭘 쓸지 알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게 뭔가 쓰고 싶은데 여기 없어서 못 쓰겠어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 부분도 굉장히 많은 팩터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매니징하는 유저들의 유저 액세스하는 로그부터 시작해서 어떤 태스크 잡들의 실시간 동작하는 로그 그리고 어떤 태스크의 어떤 로깅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로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로깅에 보면 저 왼쪽에는 저게 키바나 화면 ELK 쪽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플렁크 화면인데요. 뭐 저런 ELK 스택이나 스플렁크 쪽에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사실 지금 베타 버전인데요. 뭐 저런 왼쪽에 보이는 뭐 저런 항목들에 대한 디버깅도 가능하고 CLI 기준의 디버깅들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CLI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항목들의 상태를 보고 싶다면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항목들을 수집해서 별도의 뭐 나만의 대시보드를 좀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뭐 시간이 저희가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약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벌써 저희 마지막까지 왔군요. 그래서 제 오늘 발표 주제가 뭐 MSA 인테그레이션 블라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DCOS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DCOS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Make Good Service with MS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MSA가 그냥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MSA의 M이 저는 마이크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이크로 대신에 저는 매니지드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분산 환경의 작은 서비스들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MSA를 사용하는 것이지 작게 만들어서 MSA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DCOS에서 사용할 때는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어떤 로드 밸런싱이나 모니터링, 로깅, 디버깅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가 있는 가장 중요한 디벨로핑이 필요하겠죠. 이 디벨로핑이 뭐냐면 뭐 이렇게 해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설계, 뭐 프로그래밍 혹은 테스트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팀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개발을 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뭐 애자일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뭔가 워터폴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아웃풋을 딱 냈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굿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컨테이너라이징을 한다거나 어떤 로드 밸런싱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로깅을 하고 어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프로젝트 팀들에서. 그래서 실제 개발 기간이 총 한 6개월 되면 그 중에 3개월은 저거 하는 데 다 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혹은
그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력이 서비스를 잘 만드는데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막 시간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쿠버네티스 설치부터 운영까지 잘하게 만드느라 개발을 못 하는 거죠, 서비스를. 우리는 당장 서비스 런칭일이 다음 달로 앞에 왔는데 아직까지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못 돌리고 있어요. 혹은 우리 서비스는 뭔가 개발도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API 게이트웨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계신데 네. 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많이 계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가 처한 현실이란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메소스피어 DCOS 혹은 메소스피어 기업 문화 자체가 여기 있는 파란 부분들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로드 밸런싱, 디버깅, 모니터링, 로깅, 뭐 CI/CD 파이프라인 혹은 카프카를 설치해주고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해주고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ETL을 제공해주고 어떤 카산드라를 설치해서 뭔가 패스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삽질 바로 다음 단계까지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 삽질에 대한 시간까지를 확보하셔서 더 좋은 디벨로핑을 하는데 쓰시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 전략 혹은 개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어떨지라고 저희가 항상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쿠버네티스 설치하는데 21개의 단계가 있는데 패키지 인스톨 쿠버네티스 하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설치는 되지만 굉장히 운영이 어렵고요. 저희 회사에 팀이 3개가 있는데 네? 여러분 저희 회사에 팀이 3개가 있는데 A팀도 쿠버네티스를 원하고 B팀도 쿠버네티스를 원하고 C팀도 쿠버네티스를 원해요. 그런데 보통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AWS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지 8 레벨을 써야 됩니다. 라지 8이 뭐냐면 좋은 거예요. 그 백엔드 네트워크가 텐지망이 붙어 있는 라지 8을 써야 되는데 이 라지 8 베어메탈 한 대 혹은 VM 한 대를 쓰려면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유지비로. 네. 근데 A팀도 원하고 B팀도 원하고 C팀도 원해요. 근데 A팀도 10대 줘야 되고 B팀도 10대 줘야 되고 C팀도 막 10대를 줘야 돼요. 그럼 총 30대의 라지 8을 운영하려면 당장에 두드려 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유지 비용이. 그런데 예를 들면 DCOS를 사용하게 되면 한 15대 정도의 라지 8 정도의 그냥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로 3개 띄워서 올려줘서 A, B, C 팀에 사용하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뭐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투자 가능하면 쓸 수 있겠지만요.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되는 디벨로핑이라는 이런 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 안에도 뭔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컨퍼런스에도 물론 우버도 오시고 뭐 지희도 오시고 하셨지만 저희 엔지니어가 해외에 가서 뭔가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서비스로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사실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이렇게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몇 분이죠? 네. 네. 계획대로 빨리 끝냈네요. 그래서 저희는 KBSys라고 하는 회사고요.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 합니다 이것저것. 그리고 이런 식의 뭔가 가지고 있고요. 뭐 뭔가 다 한다고 써 있어요. 다 한다고 써 있고 네, MSA 저거 잘한다고 써 있긴 한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아시죠? MSA는 뭐 해봐야지 안다는 거. 네. 그리고 메소스피어 DCOS의 공식 파트너 삽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기술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요 구축사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해요. 저희는 어떤 이제
미디어사의 어떤 뭐 매체 시스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넘어갈까요? 이거 회사 소개 장표라 저희 전체 소개 자료 중에 이 장표 들어갈 게 제 발표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네, 이렇게 해서 좋은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질문 네, 상무님 좋은 있으시면?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상무님께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아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UCR 있잖아요. 그거랑 이 도커 런타임과의 그런 호환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서비스가 도커 런타임을 사용해도 다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네, UCR 컨테이너랑 도커 런타임은 다릅니다. 다르고요. 도커 런타임도 그냥 리눅스 LXC 컨테이너의 구현체일 뿐이라서 도커 엔진 없이 UCR 컨테이너는 그냥 돌릴 수 있고요. 달라요. 그래서 도커로 이미지 작업을 쭉 하셨다고 해서 UCR에 그대로 쓰실 수 없고요. UCR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 새로 만드셔야 되고 당연히 뭔가 더 잘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뭔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러닝 커브가 좀 있고요. 그리고 도커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 뭐 도커 써도 도커는 도커대로 돌아가고 UCR은 UCR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어디서 도냐면 리눅스에서요. 리눅스 커널에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도커도 도커가 도는 게 아니라 리눅스에서 컨테이너 시스템을 그냥 돌려주는 것뿐이거든요. 도커에 하나 컨테이너를 띄우면 이게 프로세스로 하나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리눅스 입장에서 보면 UCR이나 도커나 같은 겁니다. 근데 구현체 기술이 다를 뿐이죠. 뭘 쓸 거냐의 선택은 만드는 사람이 하시면 되죠. 도커 저는 이제 도커로 충분히 가능한 거는 도커로 하는 게 제일 쉽다고 봅니다. 제일 쉽기 때문에. 근데 도커로 불가능할 때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기술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UCR일 뿐이고요. 네. 뭐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카탈로그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커 기반인지 아니면 카탈로그 서비스는 대부분 UCR 기반입니다. 도커로 돼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도커를 사용한다면 카탈로그 서비스를 네?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도커를 사용해서 카탈로그 서비스는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답변을 저기 있는 샘첸 분께서 예.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질문하신 분께서는 리시버를 좀 착용해 주시고요. Right. So I think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ervices in the catalog are based on UCR or Docker. It's actually up to the vendor or the company that makes the service, right? So some services are running on Docker. A lot of them are also using UCR. It's really up to the vendor to choose which type of runtime they want to use. Yeah, we're agnostic, right? So for some companies, they're used to Docker. They operationalize on Docker, so that's more comfortable for them. For other companies, maybe they have some issues with Docker in production at scale, so they would prefer to use UCR just as a runtime. But you can still use Docker to do development, right? UCR can leverage Docker images, right? There's no configuration that has to happen. We can pull from any Docker registry and it'll just run on UCR as a runtime.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So the question is, can they coexist? So right now they do coexist, right? There's two options when you deploy a service. You can choose Docker or you can choose UCR, right? So all you do is provide the image tag, and then you specify the runtime, and it'll just choose one or the other based on what you want.
So the question is, can it be defined at the beginning or on the go? So when you install DCOS, Docker gets installed on every single node, right? But when you actually run a service, that's where you decide which runtime you want to use. Okay. Any other questions? Okay. 네, Thank you, Ben.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발표해 주신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